흔히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은 움직임 값, 시간입니다. 시간을 주고 움직임을 줘요. 그러면 그 중간은 누가 계산하냐면 맥스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그러니까 맥스, 애니메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오토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타임 트랙이죠. 여기 시간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활성화됩니다. 시간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을 주면 됩니다. 시간을 쭉 주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움직임 값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다시 오토키 끄고 그 다음에 플레이, 여기 플레이 버튼 보이시죠? 그러면 그 중간 값은 누가 계산해요? 맥스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움직임을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일단 멈추고, 자, 보시면은 여기 타임에 여기 빨간색 점 하나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끝으로 가면 여기 베개도 하나 빨간색 점이 찍혀 있죠. 요 두 점에 변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바뀌었든지 위치가 바뀌었든지 혹은 회전을 했다든지 변형값이 여기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조절하는 겁니다. 시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100이라는 시간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100보다는 이렇게 70에다 놨어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지만 70이라는 시간 동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이렇게. 그죠? 자,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 해제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다시 볼까요? 자, 오토키 누르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이렇게 안 생겼죠. 그러니까 방향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방향 다시 또 맞추고 자,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요. 방향을 중간중간에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방향이 맞아갑니다. 안 그러면 일자로 움직이게 돼요. 다시 중간에다가 놓고 방향 맞추고 자, 여기는 끝쪽이니까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방향이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극적인 걸 위해서 얘를 자, 이렇게 놔봤습니다. 좀 더 앞쪽에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더 극적인 방향을 놓고 플레이. 그러면 멀리 갈수록 이렇게 구불구불 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 트래젝토리를 보면 여기 점들이 보일 겁니다. 점들 보이시나요? 여기 점들 보이죠? 요게 시간입니다. 얘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보시면 여기 요 한 프레임씩 가요. 이렇게 여기 시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점들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는 시간과 시간 사이가 멀죠. 여기 시간과 여기 시간.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 시간과 여기 시간이 어때요? 촘촘하죠.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거리가 멀어요. 그럼 1초라는 시간에 이만큼 움직이는 거고, 여기는 어때요? 거리가 좁아요. 시간과 시간 사이가 좁아요. 조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자, 어디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여기는 시간이 멀고 여기는 시간이 좁고, 그럼 여기는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고 여기는 천천히 지나간다는 얘기고. 이거 우리가 이 트래젝토리를 보는 이유는 움직이는 모양도 보지만은 이걸 가지고 시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빨리 움직이는구나, 이 부분은 늦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스케일도 한번 줘볼까요? 자, 오토키 누르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있고, 넌 유니폼 스케일이 있고, 스쿼시가 있습니다. 스쿼시는 최적의 일정한 스케일을 스쿼시라고 했어요. 자, 처음엔 여기, 그 다음에는 자, 줄어들고, 그 다음엔 늘어나고, 그 다음 줄어들고, 그 다음 늘어나고. 자, 그러면 플레이 해보면 크기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우고 싶어요. 시간을 좀 움직이고 싶거나 지우고 싶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로 델 키를 딱 누르면 지워집니다. 움직임 값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드래그해서 한 번에 다 선택하고 지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시간을 맨 앞으로 놓고 싹 정리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깨끗하게 한번 지워 보시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움직임은 알겠어요. 움직임이라는 건 변화 값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변화 값이라는 걸 알겠어요. 시간은 뭘까요? 초? 1초, 2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100초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임 트랙 방식이에요. 하나는 키프레임 방식입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이건 시간으로 갑니다. 초예요. 기본 단위가 이건 초입니다. 1초, 2초, 3초 이렇게 가요. 그런데 얘는 기본 단위가 프레임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얘는 세컨드예요.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1초를 30등분한 겁니다. 30프레임이 되어야 비로소 1초가 돼요. 지금 우리가 100프레임이잖아요. 100이잖아요. 시간이 100프레임이란 얘기예요. 100프레임이면 3초가 조금 넘어가는 시간. 이해되셨나요? 3초에서 조금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초를 이용한 방식과 프레임을 이용한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초를 이용한 방식을 쓰면 애니메이션이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프레임을 이용한 방식을 쓰게 되면 아주 디테일한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1초를 30등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신에 용량이 좀 커지는 거죠. 프레임으로 나가다 보니까 용량이 커지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또 하나, 자, 이런 거요. 들어보셨나요? PAL, 팔방식. 대략 팔방식은 1초에 25장의 프레임이 지나갑니다. 근데 NTSC 방식은 1초에 29.97 프레임, 즉 30프레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화는 1초에 24프레임이 지나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영상기 보신 적 있나요? 영화 필름? 그 사진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은 1초에 대략 30장의 사진이 지나가면 그걸 움직이는 걸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필름을 여러 장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광등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은 그걸 깜빡이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요? 1초에 30번 깜빡거리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형광등이 120프레임 정도로 깜빡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초에 120번 깜빡거리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옛날 형광등은 1초에 60번 깜빡거렸습니다. 그 옛날 그 필름 보면은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일 거예요. 그게 형광등이 다 돼서 깜빡거리는 게 아니고, 영화에서 돌아가는 저 프레임과 형광등의 프레임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뭐라 그러지? 이 모니터가 이렇게 까만 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프레임 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촬영을 할 때 그거 다 프레임 맞춰놓고 촬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팔방식, 유럽은 팔방식을 써요.
25프레임 쓰고 미국이랑 우리 아시아 쪽은 NTSC 방식을 씁니다. 30프레임 써요. 그리고 영화는 24프레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의 대명사는 일본이죠. 이 애니메이션의 대명사인 일본은 대략 1초에 8에서 12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팬 애니메이션을 보면 프레임 수가 많이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8방식 같은 경우는 영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8방식 같은 경우 영화가 24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대폰 폰카로 영상을 찍을 때 내가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24프레임으로 촬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화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NTSC 방식, 즉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30프레임입니다. 그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1970년대, 80년대 이때 뭐가 있었냐면 그 중동 붐이 일어납니다. 중동에서 그 건설 경기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 뻘,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중동으로 건설 노동자로 굉장히 일을 많이 나가셨어요. 근데 80년대에 뭐가 생겨났냐면 칼라 TV가 그 80년대 나왔어요. 80년대 초에 나왔는데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머니가 있어서 칼라 TV가 빨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귀국하실 때 이 칼라 TV를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다 버렸어요. 프레임 수가 안 맞아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이점 이해되시죠? 맥스는 30프레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들이 결국은 프레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실까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0 옆에 여기 타임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프레임 레이스, 시간 비율이요. NTSC 방식으로 쓸 건지 필름 방식으로 쓸 건지 8방식으로 쓸 건지 1초당 몇 장을 쓸 거냐 이거죠. 몇 프레임을 쓸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표시되는 것을 프레임으로 표시할 건지 뭘로 볼 건지, 자, 그 다음에 스피드는 어떻게 볼 건지, 조금 더 빠르게 볼 건지 느리게 볼 건지.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여기에요. 엔드 타임. 지금 100프레임이잖아요. 자, 300프레임. 300프레임이면 10초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300프레임으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시간을 내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CG라고 하죠. 애니메이션이죠. 그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토이스토리를 제외하고 300프레임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CF가 몇 초죠? CF 15초. 그죠? 그 15초 사이에 특수효과, 즉 CG가 몇 초나 나올까요? 한 1초, 2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실사에 CG가 잠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기본 100프레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마찬가지예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필름을 따서 뒤에다 배경 놓고 애니메이션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넘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풀타임 애니메이션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초를 안 넘겨요. 왜냐면 씬을 만들고 그 다음 씬 만들고 그 다음 씬 만들고 해서 씬과 씬끼리 결합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는 씬이 있고 걸어가는 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선 달리는 씬만 다시 뉴 해가지고 걷는 씬만, 그럼 그걸 어디로 보내요? 프리미어로 보내서 합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는 거예요. 얘는 씬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장면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왜 그 1박 2일이나 런닝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거기가 편집점이거든요. 그 이거 이 뭐라 그러지? 이 막 나무 막대로 이렇게 딱딱 치잖아요. 그 소리를 가지고 편집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리 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편집점이에요. 그렇게 길게 쭉 촬영하고 한 커트, 다시 한 커트, 다시 한 커트.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영상들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에서 이어 붙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여기서는 영상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맥스하고 스케치업 띄워놓으면 컴퓨터 박살나요. 컴퓨터가 계산을 못해요. 왜냐하면 맥스도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CPU 많이 차지하는데 스케치업도 메모리 많이 차지하고 CPU도 많이 차지하고 박살나요. 엄청 버벅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맥스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맥스, 캐드, 포토샵 이렇게 3개 띄워놓고 작업해요. 매핑 작업해야 되거든요. 못해도 맥스하고 포토샵 2개는 반드시 띄워놔야 돼요. 더욱이 브라우저 하나 더 띄워놔야 돼요. 검색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개판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스케치업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뭘 배웠었냐면 여기 씬이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씬, 장면이요. 더하기 키를 눌러서 이렇게 장면을 저장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가 장면을 돌려서 더하기, 장면 돌려서 더하기, 장면 눌러서 더하기. 자, 이렇게요. 제가 5개의 씬을 저장했습니다. 눌러보면 어떻게 되나요? 움직이는 쭉 화면 변환되는 거 보이시죠? 스케치업에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뷰 메뉴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장면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 겁니다. 이 장면, 씬이 변화 값인 거예요. 여기 세팅을 눌러보시면 값이 나와요. 이렇게 씬 트랜지션, 씬 장면에 대해서 이네이블 씬 트랜지션, 그러니까 장면을 변화를 주겠는데 2초 동안 변화를 주겠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씬에서 그 다음 씬까지 2초 동안 움직이겠답니다. 스케치업이 시간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씬 딜레이, 그 다음 씬에 와가지고 1초 동안 딜레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가겠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뷰 메뉴에 애니메이션에 플레이. 그러면 이제 계산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2초 동안 움직이고 1초 동안 대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왼쪽 뷰에서 스냅을 걸고
제가 이렇게 계단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굴을 만들겠습니다. 스피어 스냅 끄고, 자 이동하고, 이렇게 공이 이렇게 통통 튕겨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이.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트래젝토리를 켜야 되겠죠, 그죠? 트래젝토리를 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디스플레이 판넬 있죠. 여기에 보면 객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쭉 내려오면 여기 트래젝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트래젝토리가 바로 켜집니다. 자 시간 주고, 애니메이션, 그 다음 10프레임에 여기까지, 20프레임에 대각선, 30프레임에 튕기고, 40프레임에, 자 10프레임씩 저는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60프레임에, 70프레임에, 80프레임에, 90프레임에, 그 다음 100프레임에, 110프레임에, 그 다음 120프레임에, 그 다음 130프레임에, 네, 140프레임에, 150프레임에, 그리고 그 다음에 160프레임에 이렇게 쭉 가게끔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절해 볼까요? 제가 썼던 건 160프레임이니까 엔드 프레임을 160으로 조절하고, 자 플레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많이 좀 어색하긴 해도 애니메이션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일단 움직임을, 위치를 먼저 맞춰 보시죠. 그 다음, 자,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가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냐면, 바로 스쿼시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납작해진다는 사실인 거죠. 여기서 납작해지는데 위치도 여기가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문제인 거죠. 처음부터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찌그러짐에 대해서 제어를 해줘야 돼요. 찌그러진 거, 그러니까 와서 대기하고, 좀 그러네.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최소 한 1프레임이나 2프레임까지는 원래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원래 크기를 유지하도록 사전에 미리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한 1프레임 정도 앞에다가 딱 갖다 놔줍니다. 그러면 부딪히는 순간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튕겨 올라가겠죠. 이때 원래 크기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원래 크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자, 여기서 한 번만 크기를 조절해주고 다시 이때 찌그러지는 겁니다. 위치도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와서 찌그러지고 튕겨 올라가고, 이때 스쿼시로 이렇게 조금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거죠. 쭉 내려옵니다. 한 프레임 전에서 크기를 한번 잡아주고, 이때 찌그러지는 거죠. 자, 위치도 여기죠. 이렇게요. 그대로 왔다가 찌그러지고 튕겨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한 프레임 전에서 프레임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서 찌그러뜨리고, 자, 위치도 다시 잘 잡아주고, 자, 여기죠. 여기는 원래대로 스쿼시. 한 프레임 전에 그 다음 한 프레임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노가다인 이유예요. 자, 그 다음 위치도 만들어주고, 점점 크기가 작아지네요. 자, 보시죠. 크기가 점점 이상하게 작아졌어요. 자,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원래 여기에 저기도 잡아줘야 돼요. 시간값도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 우린 거기까지 안 나가고 오늘 첫 1일차니까 여기까지만 맞춰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